개그맨 지망생으로 10년의 생활을 보냈는데요. 이게 만약 드라마 여자 주인공 서사였다면 이때 재벌과 엮인다든지 뭐 가족들의 응원이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시궁창이 맞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올린 그 영상은 조회수가 100회를 넘기도 힘들었고요. 나이는 또 먹을 대로 먹어서 그 되돌릴 수 없는 이 현실을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한 달을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잠들었어요. 또 이렇게라도 쓰면은 현실이 될까 싶어서 막 지어놓은 거짓말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떡상을 했다. 모두가 내 영상에 열광을 했다. 댓글이 1000개밖에 달렸다. 울면서 썼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진짜로 대단했던 거는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클리셰 전문 유튜버 엄은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 있죠. 유튜브 한번 시작했으면 100만까지 가야 된단 말. 다 봐놓고 구독 안 하면 말 안 되고요. 이렇게 만난 것도 막 인연이니까 막 박수 한번 달라지.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1인 다역으로 크로마키 앞에서 연기를 하고 또 혼자서 영상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 재능 있다 이렇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유튜버가 되기 전에 개그맨 지망생으로 10년의 생활을 보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재능이 없고 나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누적 조회수 9억 뷰의 유튜버가 되고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됐을까요? 열심히 하란 그런 뻔한 소리 하려나 보다, 또는 노력하라는 그런 클리셰 같은 소리는 하려나 보다 싶으시죠? 네, 제가 클리셰 전문 유튜버이긴 하지만 오늘만큼은 재능 있는 사람의 그 클리셰를 깨 부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노력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차차 알려드릴게요. 제 인생에서 1막과 2막이 있다면 아마 1막은 개그맨이 되고자 보냈던 10년이란 긴 세월, 그리고 2막은 유튜버로서의 삶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제가 개그를 시작했을 때 저 친구 참 재능 있다 싶은 그런 정말 날고기는 실력의 동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좀 많이 어리기도 했지만 성격 자체가 진짜 엄청난 내향이네, 진짜 끼 하나 없는, 정말 숙기 하나 없는 이 말고 아이 진짜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짠 개그는 재미가 없고 또 연기도 못해서 관객들의 반응이 항상 싸늘했어요. 이거 봐, 나는 진짜 재능이 없다니까 란 말로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소름이 돋죠. 눈 뜨니까 30이 넘었고 이뤄놓은 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만약 드라마 여자 주인공 서사였다면 이때 재벌과 엮인다든지 뭐 가족들의 응원이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시궁창이 맞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저만 보면은 좀 한숨을 좀 굉장히 많이 쉬셨는데, 막 일반적인 너 진짜 어떡할라 그래 막 이런 한숨이 아니라 진짜 그 단전 끝에서 올라오는, 혹시 한숨 그거 아세요? 차라리 저한테 야, 너 그 나이 먹도록 어떡할라 그래, 남들 보고 진짜 창피해 죽겠어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은 엄마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이렇게 막 같이 막 붙어서 막 화라도 같이 내겠어요. 근데 진짜 막 세상 한심한 사람 쳐다보듯이 막 그 누구도 저 인간을 구제할 길이 없다는 듯이 막 저를 보면서 진짜 그 단전 끝에서 막 이러셨다고요. 그 당시에 진짜 많은 개그맨들이 유튜버로 전향을 하던 시점이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바로 사무실부터 구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부터 만든 거였거든요. 그때 제 전 재산 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다 털어놓고 한 달에 20만 원짜리 월세, 부가세 포함 22만 원짜리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렇게 마치 최초 준공일이 한 1800년대일 것 같은 다 쓰러져가는 외관에 막 경비 아저씨 막 착장은, 좀 전문 용어 쓸게요. 메리아스라고 하죠. 시원한 민소매 속옷에 반바지 차림으로 막 야외 수도가에서 머리를 항상 막 그 메리아스 입고 막 이러면서 막 머리를 감으시고, 양치를 막 꼭 야외에서 하세요. 실내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 안 들어가시고 맨날 그 수도가에서 어깨에 수건 걸쳐 매시고 막 이런, 정말 그 야생 그 자체에 진짜 발길이 잘 안 가는 진짜 공포의 사무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짐을 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너가 그동안 10년을 도망 다녔잖아. 근데 너 진짜 계속 이렇게 살지? 진짜 답이 없다. 딱 한 번만, 진짜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진짜 딱 한 번만 정면으로 한번 맞서보자. 그 당시에 제가 제 자신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바로 매일 출근하기였습니다. 그것부터가 솔직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공부 안 하다가 이제 맘먹고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게 책상 앞에 앉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 골방 같은 사무실에 처박혀서 엉덩이 싸움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밥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매일 보온 도시락에 밥 가득, 국 가득, 김치 한 통 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했었거든요. 참 그때는 앉아만 있는데도 배가 왜 그렇게 고팠던 건지 그 꾹꾹 눌러 담은 그 밥을 점심에 반만 먹어야 저녁에 또 먹잖아요. 근데 그 정신이 좀 허해서 그랬던 건지 그 많은 밥을 막 점심에 다 먹어서 저녁에는 이렇게 배고파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없는데도 알바를 일부러 다 포기하고 영상 만들기에만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조차도 뭔가 좀 희망의 씨앗이 좀 싹틀만 하거든요. 하지만 그 10년을 도망다닌 죗값은 그렇게 쉽게 치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로부터 3년, 그리고 제가 개그를 시작한 지는 어느덧 13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이제는 진짜 제 주위의 모든 동료들이 성공한 개그맨, 유튜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랑 같은 출발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다들 이렇게 막 저만치 앞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초라한 제 모습과 비교하면서 매일을 절망에 빠져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달을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잠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올린 그 영상은 조회수가 100회를 넘기도 힘들었고요. 나이는 또 먹을 대로 먹어서 그 되돌릴 수 없는 이 현실을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막 울면서 일기를 쓰다가 막 잠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썼던 일기장을 보면요, 정말로 그 종이에 막 눈물 자국이 있고요. 분노를 막 이기지 못해서 볼펜으로 막 종이를 파놓은 흔적도 있어요. 막 쓰다가 열받아가지고 막 또 이렇게라도 쓰면은 현실이 될까 싶어서 막 지어놓은 거짓말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떡상을 했다. 모두가 내 영상에 열광을 했다. 댓글이 1000개나 달렸다. 막 울면서 썼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진짜로 대단했던 거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울어놓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7시까지 아무도 없는 그 사무실 건물에 제가 가장 먼저 출근을 해서 가장 늦게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원래 저였다면요, 막 신세한탄하면서 술 마시고 다음 날 막 오후까지 막 퍼질러서 자다가 배고파서 잠에 깨고 또 시간 보면서 막 자책하고 막 이런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된다고? 아 진짜, 인간이 막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막 안 돼? 까지 한번 가보자. 그동안 나름 열심히는 했었지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노력과 영혼을 다 털었는가라고 자문했을 때 바로 네 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 사활을 걸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올렸다면 2개씩 올리고 또 대본을 하나씩 썼다면 3개씩 한번 써보자.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사실 그렇게 해보기 전에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이란 어떤 좀 대단한 비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제가 동료 개그맨들 만나면 습관처럼 물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똑상했어?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진짜 나만 알고 있을게. 한 번만 말해줘. 진짜 막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요? 그럼 하나같이 모두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운이야. 저는 진짜 그 운이란 말이 진짜 너무나도 극혐스러웠어요. 진짜 전문 용어 쓸게요. 극혐, 혐오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뭐 수학의 정석 500번을 완독하면 떡상할 수 있어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이 존재했다면 물론 그게 힘들지언정 어쨌든 500번 완독하면 된다는 그런 정답이 존재를 하는 건데 운이야. 이 대답은 마치 좀 어떤 그런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니까 너 같은 건 안 돼? 라는 말처럼 저는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년째 성과 없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뒤늦게 영상이 하나 터졌어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올렸던 일명 그 뉴진스 패러디 뉴진스의 영상이 바이럴 되더라고요. 혹시 이거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사실 제가 이때 영상을 올렸던 시점이 그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더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뭐 어차피 사무실 계약 기간도 이제 끝나가니까 그때까지만 하다가 정리하고 시골로 가야겠다. 진짜 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편의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다시는 이런 막 창의적인 일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 생각하고 올렸던 마지막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전에는 어떤 그 영상의 기획부터 업로드까지 제 나름의 막 엄청난 막 분석과 물리적인 그런 방대한 약의 막 노력을 막 투입해서 막 밤새서 편집하고 막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그만둘 거니까 그냥 내가 웃긴 걸로 하자 해서 30분 만에 만든 정말 제 기준 망작이었거든요. 모든 걸 다 내려놓자 진짜 참 웃기게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기더라고요. 이 성공을 이어가고 싶어서 고민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영상을 만들까? 그때 뭔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한테 처음부터 이런 개그 달란트가 주어졌던가? 아니? 그럼 엄청 똑똑하고 막 재능이 나한테 있었나? 그것도 절대 아니다. 그럼 내가 여태까지 뭘 했지? 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에게는 정말 좀 운은 없었지만 제가 정의하는 하늘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노력이란, 소위 말하는 그런 영혼을 가는 것이란 막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그저 매일 출근해서 재미가 있든 없든 매일 하나씩의 영상을 만들어냈던 그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또 알바를 해서 이 불안한 통장 잔고에서 벗어나고 싶단 마음을 꾹 참으면서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고요. 복도에 불 하나 들어오지 않는 무서운 사무실 복도를 새벽에 혼자서 걸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10년간 도망치기 바빴던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진짜 참 웃기게도 더 이상 나는 진짜 재능이 없어 라는 말로 회피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되게 웃긴 문장이죠.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재능이 생겨나 버렸고요. 진짜 그리고 제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었던, 정말 치워버리고 싶었던 그 개그라는 것을 결국에는 제가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돼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저는요 재능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또는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계시는 분 혹시 없으실까요? 제가 개그맨은 10년이나 준비했지만 끝내 안 됐고 그에 반해 유튜브는 3년만 첫 성과가 났던 이유 뭔 줄 아세요? 그 원동력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막 엄청난 노력, 또는 막 그 흔히 말하는 진짜 내가 이 일을 막 좋아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절대 다 아니었습니다. 엄청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진짜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 공포의 사무실을 들어가는 것조차도 너무 진짜 죽기보다 싫어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회피하고자 몇 시간을 막 밖에서 걸어 다녔던 때가 있어요. 진짜 그때가 한여름이라서 진짜 티가 다 젖을 만큼 4시간 정도를 그 한여름에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눈에 보이는 팥빙수 가게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팥빙수를 서빙해 주신 그 점원분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친절함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이거야말로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그래 저 점원처럼 나도 내가 하는 일에 프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해보는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오후 7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성공의 어떤 대단한 계기가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 성공의 트리거가 된다는 그런 환상을 그때부터 접었어요. 노력보다 중요한 건요, 도망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 성취해내고 싶은 일이 있든 없든 간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 자체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그 꾸준한 하루라는 지옥의 터널을 진짜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결말 스포할게요. 지옥일 거예요. 엄청 힘들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몇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능이란 노력의 끝까지 가본 사람의 결말이지 절대로 그 꿈의 출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게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나는 진짜 재능이 없어 란 말로 여러분의 회피를 정당화하지 마시고 평범한 자신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저 시작하세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또 절대 없습니다. 물론 절망과 더 절망의 롤러코스터를 분명 매일 타게 되실 거예요. 엄청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까지 도달하는 길은요, 마치 제가 떡상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그저 아침 7시에 사무실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단순한 길과 방법만 반복하신다면 무조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처럼 대본이 안 나올 때는 좀 굉장히 괴롭고 조회수가 떨어지면 막막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저한테 피하고 싶은 일이고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터널 하나를 지난 거는 진짜 분명한데 그게 또 끝은 아니더라고요. 김연아 씨가 선수 시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회 당일이 되면 마치 내가 점프를 단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막막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저도 제가 60만 정도의 유튜버가 되면 이제 그때는 모든 게 자동화 기계처럼 쉬워질 거란 착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 또한 가끔은 김연아 씨 말씀처럼 단 한 번도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초조하고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영혼을 갈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맞습니다. 바로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상을 만들려면요, 우선 대본을 써야 되고요. 그러려면 컴퓨터 전원을 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까지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본인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영혼을 가는 것이고 노력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어찌됐든 본인이 가볼 수 있는 그 노력의 끝지점까지 간 이상 재능을 만나고 싶지 않아도 분명 만나게 되실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웃기게도 나는 진짜 이 일에 진짜 재능이 없고 싶어. 난 진짜 이거를 잘 안 하고 싶어. 막 해도 재능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미. 재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끝까지 안 가서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디에선가 이렇게 뚜벅뚜벅 걷는 그 여러분의 그 길이 재능을 발견하게 해줄 거라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재능을 믿지 않아요. 재능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는 환경을 만들어요. 도망칠 수 없게끔. 여러분의 노력 끝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 지점까지 오늘부터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갖고 싶어 했던 재능이 만들어질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은양이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을